선생님, 저희가 첫 시간에는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이들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자유선택 활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자,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여지는 수업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수업은 지금 저희 전남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효과교육 연구회라고 해서 한 선생님이 공개 수업을 하시면 한 500명 정도의 선생님이 그 수업을 참관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작년 6월에 봤던 수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 수업의 개요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아이들이 이전에 딱지를 만들어 놓은 걸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이 딱지 놀이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간단하게 알아본 이후에 한 25분에서 30분간 아이들이 자유롭게 딱지 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대집단으로 모여서 평가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두 번째 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업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자, 보시면 딱지만 치다 끝났다라고 그냥 사당으로 그냥 이야기해 주시는 선생님도 있었고, 그리고 협의회 당시에는 공개 수업을 보러 왔는데 뭔가 그냥 자유선택 활동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저는 적합하다라고 느꼈는데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또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가 2019년 6월이었기 때문에 놀이중심 교육과정, 개정놀이과정에 대한 해설서나 관련된 놀이 현장 지원 자료가 나오기도 전이었고, 관련된 연수를 선생님들이 받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자,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이제 바뀐다더라라는 흐름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유아에게 줄 수 있는 선택권이나 허용의 정도, 그런 기준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생소하다, 뭔가 공개 수업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신 것 같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의 역할이 너무 적었어요. 교사가 뭔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선택 활동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자유선택 활동에서 이 활동하자 저 활동하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이 수업을 보러 왔는데 자유선택 활동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수업자가 이렇게 했다면 이런 이야기 좀 덜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딱지를 가지고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딱지치기요, 딱지 멀리 던지기요, 방석 위에 딱지 뒤집기요, 바구니에 딱지 넣기요. 자, 그럼 1모듬에서는 딱지치기, 2모듬, 3모듬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놀이를 한번 해보자. 또는 여기서 한번 더 나아가면, 자, 1모듬에서 딱지치기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 해서 놀이할 친구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정해봤다면 뭔가 교사가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유선택 활동을 본 것 같다라는 말 좀 덜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금방 이야기한 방식 있잖아요. 딱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이런 방식은 지금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공개 수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아이들에게서 놀이를 이끌어냈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전으로 좀 더 돌아갔다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선생님이 종을 치는 거예요. 자, 땡! 자, 1모듬은 2모듬으로, 2모듬은 3모듬으로 이동하세요. 사실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모듬을 이동하게 하는 수업 본 적 있거든요. 이게 사실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고 있든지 이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이 놀이에 흥미를 보이는지, 이 놀이가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준비한 활동이 있잖아요. 그 활동을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교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의 예시를 더 들자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방식 많이 썼거든요. 자, 우리 딱지를 가지고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딱지치기요, 딱지 멀리 던지기요, 애들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와, 그래, 너희는 정말 딱지와 관련해서 많은 놀이를 알고 있구나. 자,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더 재미있는 놀이를 준비했어.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딱지 벽치기 놀이를 해보자.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공개 수업을 준비하면서 도입, 전개, 마무리까지 이미 딱지 벽치기라는 놀이에 딱 정해가지고 관련 활동들을 다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딱지 벽치기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저희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건 그냥 뭔가 하나의 발문,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선생님 공감하시지 않나요? 저도 이런 방식들 항상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하고요. 저희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뀐 이유가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사례에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항상 유아교육은 놀이중심, 유아중심 아니었냐라고 선생님이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금방의 사례처럼 교사가 너무나 이끌어간 부분들이 많았어요. 유아를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냥 유아의 일반적인 특성, 아이들이 이 놀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한 교사의 생각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놀이가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이 아이가 왜 이 놀이에 흥미를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생활 주제에 맞춰서 아니면 선생님이 준비한 공개 수업에 맞춰서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이 안에서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게끔 그런 제한을 둔 그런 수업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의 내가 했던 수업 중에서 정말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 맞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거죠. 자, 저희가 한번 딱지놀이 수업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딱지놀이 수업을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많이 주셨어요. 자, 보면 딱지놀이 중에 어떤 놀이를 선택할지 자유를 줬고 그리고 자료를 또 제시했거든요.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꺼내서 쓸 수 있게끔 해줬고 집단 구성의 자유도 아이들에게 줬어요. 제가 누구랑 놀지, 이 친구랑 놀지, 이 친구랑 놀지 결정을 하는 것 또는 내가 혼자 놀지 결정한 것도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자, 이 수업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정말 선생님이 아이들을 믿고 허용해 준 만큼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 만큼 아이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여러 가지 놀이들을 했어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는 딱지와 관련된 4가지 놀이들을 계속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외에도 정말로 많은 놀이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그 놀이의 양상은 다 달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놀이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는 계속해서 놀이를 바꿔나가는 친구도 있었고 여러 친구들 이 친구랑 놀았다가 저런 친구랑 놀았다가 이런 놀이 양상들이 25분에서 30분간 정말로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이 수업과 관련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수업 협의회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요. 작은 바구니에 큰 딱지를 넣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바구니에 큰 딱지를 넣으니까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참관하셨던 선생님이 이 아이가 이렇게 놀이를 더 잘할 수 있게끔 뭔가 교사가 개입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수업자가 바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 장면을 봤대요. 그런데 이 아이의 특성상 뭔가 이 활동, 딱지놀이가 이 활동만 하고 이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가 놀이를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믿고 기다려준 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의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면 사실 계획하고 그리고 수업하는 것, 환경 제공, 비계 설정과 같이 눈에 보이는 교사의 역할들을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보다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주도적인 놀이를 믿는다면 뭔가 교사가 개입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이들의 놀이의 힘을 믿어주고 수용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거기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교사의 역할은 이전에는 강조된 역할들이 조금 있었다면 이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교사의 역할이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사 자체가 정말로 바빠졌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정말 솔직히 까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전에 저희가 교사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더 쉽고 더 편해요, 교사한테. 선생님 생활 주제나 일반적인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지도서 보면서 이렇게 활동 계획하고 아이들이랑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는 이런 생활 주제나 일반적인 특성에 비추어서 계획안을 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런 지금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흥미를 보이고 있는지 무슨 놀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살펴보시면서 거기 안에서 활동을 찾아내고 거기 안에서 주제도 찾아내요. 이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들의 놀이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미를 해석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교사가 시간적인 여유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업무가 너무 많다거나 또는 행사가 너무 많으면 교사는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리자 선생님들도 같이 계시나요? 아, 그렇죠. 제가 선생님, 원장 원감 선생님들, 그리고 장학사님께 정말로 부탁을 드려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더 잘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해요. 아이들의 놀이를 기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해석해 나가려면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과 똑같이 업무 강한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이 놀이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장 원감 선생님 그리고 또 관리자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실천해 나가시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그 관리자들도 지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원에서 하는 행사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은 없는지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선생님들이 행사보다 정말 교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이에 더 포커스를 가지고 더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원장 원감 선생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 딱지를 바구니에 넣는 이 아이의 놀이에 대해서 금방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이 장면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6살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딱지를 좀 작은 걸로 바꾼다거나 또는 바구니의 크기를 조금 더 작은 걸로, 큰 걸로 바꾼다면 이 바구니 안에 딱지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놀이를 계속 반복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딱지가 바구니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구니에 넣는 그런 놀이를 반복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사실 이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놀이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 놀이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사가 정말 어른의 입장으로 교사의 눈으로 이 놀이를 바라보니까 뭔가 바구니 안에 딱지가 들어가야만 재미있는 놀이 그리고 성공적인 놀이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는 정말로 이 놀이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건 재미있었는데 뭔가 고쳐주려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이의 놀이를 방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볼 때 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의 시각으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왜 이 놀이에 흥미를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희가 놀이를 관찰할 때도 이전에는 뭔가 보여지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더 이런 시각들이 넓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딱지놀이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유아 주도적인 놀이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 주도적인 놀이를 엄청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사례는 제가 했던 활동은 아니고 공동저자인 정나라 선생님의 활동이에요. 제가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릴 때 선생님들은 이게 유아 주도적인 놀이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또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는지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아이가 등원을 하면서 깻잎을 따왔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 선생님 이번 주에 우리 감자 캐기로 했잖아요. 우리 감자 오늘 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니까 자율선택 활동 안 하고 지금 바로 나가서 캐고 싶대요. 그래서 도구를 챙겨서 아이들이 텃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감자를 캐던 중에 애벌레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애벌레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엄청 여러 마리의 애벌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 무리의 아이들은 한 명의 아이가 유치원 교실에 가서 곤충 도감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애벌레를 생김새를 관찰을 하면서 이 애벌레가 이거 같아, 뭐 아니야 이거야 하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무리의 아이들 중에서는 채집통에 담아서 선생님 우리 이거 키워요 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채집통에 담아서 키운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곤충 박사래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선생님이 제시해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하고 싶다고 해서 관련된 자료를 줬더니 이 아이는 지금 아이클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애벌레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가 그린 그림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환경판에 선생님 저 이거 벽에다 붙여주세요 라고 해서 이 벽에다 붙인 친구도 있었고, 선생님 저는 집에 가져갈래요 해서 집에 가져간 친구도 있었어요. 자, 선생님 보시기에 유아 주도적인 놀이 사례 맞나요? 자, 선생님 맞은 것 같으면 동그라미를 해보시고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X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떠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다 같이 한번.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보시고 계시니까. 맞는 것 같죠? 네. 선생님, 제가 봐도 이 유아 주도적인 놀이가 맞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생각을 해도 이 부분이 유아 주도적인 놀이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나라쌤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당시에는 순간 너무 믿기가 어려웠어요.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자 우리 곤충도감에서 이 애벌레가 무슨 애벌레인지 한번 찾아볼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거기다 뭐 우리 아이클레이로 한번 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채집통에 담아볼까? 자,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까? 우리 환경판에 붙여볼까? 라고 교사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뭔가 교사가 마냥 이끌어간 것처럼 너무 활동이 매끄럽지 않나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어때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나라쌤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래서 나라쌤한테 나라야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아 주도적인 놀이 사례는 맞는 것 같은데 책에는 이렇게 실어도 되니까 네가 이렇게 뭐 한 거 없었어? 정말 이렇게 한 거 맞아? 나한테만 한번 말해봐 하면서 제가 막 계속 던졌거든요. 근데 나라쌤이 계속해서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진짜 아이들이 요구하면 자료를 주고 활동을 했지 그냥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했다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나라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과연 정말 책을 쓸 수 있을까?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맞는 유아 주도적인 놀이 사례를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유아 주도적인 이렇게 놀이 사례 이렇게 바로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죠, 선생님들? 저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정말 다들 너무 어렵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자, 이 부분에서 저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유아 주도적인 요리 사례가 어려운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금방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아,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선생님들마다 각자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이유들을 이야기하면 그 이유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들을 저희가 찾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몇 분을 찝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라고 하면 선생님도 엄청 싫어하세요. 제가 옆에만 다가가도 저랑 눈을 안 마주치고 막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서 제가 다른 사이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들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실래요? 자, 선생님들 핸드폰을 꺼내셔서 그 주소창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렇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그 주소창을 쓸 수 있는 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www.menti.com이라고 선생님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www.menti.com. 자, 선생님 이렇게 주소창을 입력하시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선생님 이 부분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선생님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주소창을 치시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에 390690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390690. 자, 입력하시면 유아 주도적인 놀이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이 뜰 거예요. 자, 그 밑에 선생님들이 아, 내가 금방 사례를 들었는데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유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쓰시고 이제 확인이나 뭐 이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3개를 다 안 쓰셔도 되고요. 1개만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이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여기 화면에 다 선생님들의 의견이 모이거든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입력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금방 이렇게 이 사이트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용을 하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는 것처럼 학부모님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럴 때도 학부모님들도 사실 대답 안 하거든요. 어려워하시고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걸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멘티미터라는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사용하시면 학부모님들도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쓰시고 싶으시다면 멘티미터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멘티미터라고 지금 영어로 써져 있죠. 그 부분을 선생님이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1분 정도 더 시간을 드려볼게요. 한번 써보세요. 다 쓰신 선생님들은 어떤 이유들이 많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20초 정도 더 시간을 드릴게요.
음, 선생님, 제가 보니까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도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오전보다 훨씬 더 교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교사의 준비 부족, 그리고 뭐, 요리에 대한 교사의 선입견, 요리 어려움, 목표 달성의 어려움, 수업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저랑 같이 모두 다 이야기하면 정말로 좋겠지만 이 이야기를 다 하면 선생님도 오늘 퇴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정말로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많이 반응을 보이셨던 한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또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또 나머지 이유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책이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제가 안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원격연수 촬영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이 부분만 가지고도 2차시를 제가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우선은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교사에 대한 이야기, 교사의 준비 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교사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유아 주도적인 놀이를 이렇게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뭔가 교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또 힘들어 하시냐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선생님 또 힘들어 하세요. 뭔가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계획을 세웠어도 아이들 놀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 계획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놀이가 그냥 계속해서 이 주제와 그리고 이 놀이, 선생님이 준비한 놀이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선생님이 활동했던 것들을 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획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계획대로 실천해야 되니까 유아의 놀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교사와 관련된 이런 시각들, 그리고 뭐 준비와 관련된 부분들, 부담감들은 선생님들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해 보시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나만의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선생님들에게 계획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 주도적인 놀이를 허용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이거 강의처럼 그냥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뭔가 한꺼번에 유아 주도적인 놀이로 가기 위해서 껑충 뛰어가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만큼의 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변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변화를 실천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놀이가 조금 더 잘 나왔어요. 이전보다. 그러면 아이들의 놀이가 잘 된다는 걸 선생님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그럼 더 허용해 볼까? 하면서 허용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유아 주도적인 놀이 해야 된대 라고 하면서 유아 주도적인 놀이로 가려고 하면 정말로 잘 안 되고 갈등이나 뭐 이런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선생님이 지금 계획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놀이나 이런 그런 선입견들 그리고 꼭 실천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고민을 혼자서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고민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실마리를 찾아 나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려워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계획은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계획, 개정놀이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계획의 최소한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유아 놀이를 어떻게 계획 안에 반영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교사 중심의 교육, 고정관념이 많이 좀 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호남 연령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고정관념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궁금할 것 같은데요. 교사의 그리고 고정관념. 네네네 무엇보다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신 교사의 고정관념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딱지놀이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그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는 너무나 교사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생활 주제, 자료, 활동, 평가 모든 과정들 자체에도 교사가 다 이끌어 나갔고 그리고 교사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이들은 교사가 이끌어 가야 되는 존재. 뭔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뭔가 아이들에게 다 이렇게 맡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아이들이 놀이만 하는데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 놀이만으로도 과연 충분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도 놀았는데 더 많이 논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놀기만 하면 어떻게 해? 뭔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로 아이들의 놀이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해보면 이 아이의 놀이 속에서도 정말 많은 놀이들이 그리고 배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아이들이 논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유선택활동 시간에도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놀이를 하니까 그 놀이에 크게 흥미를 갖거나 선생님이 관찰을 유심히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교사가 맨날 이끌어가는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이거 끝나면 놀아요? 언제 놀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말 아이들의 흥미나 이런 놀이를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는 그냥 꼭 해야 되는 공부같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일 같은 느낌으로 그냥 이런 선생님과의 활동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약간 시각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 이런 고정관념들 내가 정말 아이들이 놀이만 하는데도 충분할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놀이를 관찰해야만 거기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의 경험, 배움들을 선생님이 봐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아이들은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능한 존재예요. 아이들의 놀이 능력은 커요. 이 놀이를 믿어주세요라고 아무리 제가 목 놓아서 이야기를 해도 선생님들이 그걸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실제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 놀이를 의미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놀이하는 중에 아이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만약에 긴 블럭이 있어요. 그 긴 블럭으로 공을 딱 튕겨가지고 막 이렇게 튕기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 같았으면 사실은 이 긴 블럭으로 공을 튕기면 이 튕겨나간 공이 다른 친구를 때릴 수도 있고 장난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 놀이 하지 마세요. 안 돼. 이렇게 하면 다쳐요. 라고 해서 아이의 놀이를 제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놀이를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 아이가 지금 탄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긴 막대기를 튕겨서 공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지금 탄성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구나. 이 과정에서 뭔가 더 멀리 보내는 방법, 좀 더 빠르게 보내는 방법, 애가 계속 이렇게 튕기는 과정 중에서 배워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사가 뭔가 이 탄성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 활동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아이에게 뭔가 너무 선생님 이거 위험한 놀이를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아이들의 놀이에서 다칠 것 같다라는 걱정 때문에 너무나 불필요하게 교사가 이 아이의 놀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를 고민해 보면서 선생님이 이 아이랑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공을 튕겼을 때 친구한테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아이가 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 좀 알 수 있고 그런 후에 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지원을 선생님이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전과 관련해서도 아이들과 이렇게 몇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불필요하게 아이들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를 선생님이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꺼번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아 중심이 맞는지, 놀이 중심이 맞는지 선생님들이 고민해 보실 수 있고, 저는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선생님의 고정관념이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들이 쌓여간다면 선생님만의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선생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정답이 없거든요. 선생님이 놀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겠다고 지금 개정놀이 과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생님이 조금씩 시도를 해가면서 선생님의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선생님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제가 그만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섞어서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또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선생님이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유아대 교사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아이들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모두 다 지원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냐. 교사는 한 명인데 어떻게 모든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사 한 명이 모든 아이들 다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들한테 소개해 주면 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명강사로 정말 전국을 누비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진짜 한 명의 교사가 모든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인정하시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 가지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사 한 명이 모든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없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의 놀이를 살펴보면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아 주도적인 놀이를 잘 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뭔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들을 믿고 지지해주는 것만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아이들의 놀이를 살펴보면 그 안에 리더 역할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소인수 학급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놀이가 너무 금방 끝나요. 그리고 놀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다인수 학급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숫자가 많다라고 하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만약에 10명이다. 그럼 선생님 저 10명만 받을래요. 이거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최대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인수 학급이라고 해요, 만약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장점은 사실 이렇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놀이 아이디어가 정말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놀이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활동을 정해볼 수도 있고, 또는 각자가 원하는 활동들을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서로 놀이를 하다 보면 또 놀이가 풍성해질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최대한 지원해 주시는 게 좋고, 이런 부분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활동을 딱 정해서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결정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게끔 해주는 기회를 선생님이 허용해 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 아이들과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너무 지루하거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답답하다고 선생님이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식, 딱 선생님이 놀이를 보면 아,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바로 떠오르시기도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그런데 그 방법을 아이들에게 바로 알려주면 이렇게 그냥 또 교사 주도적인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선생님이 조금 답답하더라도 그 과정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기다려주는 과정들이 반복된다면 아이들의 의사결정 과정도 점점 빨라져요. 그리고 신속하게 아이들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전과 다른 차이점이,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이전에는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자유선택 활동하고 정리하고 나서 대소집단 활동하고 박관놀이하고 뭐 점심 이런 식으로 뭐 하루 일과가 운영됐잖아요. 선생님 방과후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보통은 대집단 활동을 선생님과 하는 활동을 하나에서 2개 정도를 선생님이 준비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대집단 활동을 저희가 보통은 하루에 1개 정도, 2개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선생님이 준비한 활동에 아이들이 흥미를 갖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2~3명의 아이들이 나는 선생님 지금 레고 블럭 만드는 거 지금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뭐 수박 그림 그리는 활동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애는 이 활동을 안 한대요. 안 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전 같았으면 무슨 소리야 이거는 나중에 하고 선생님이랑 수박 꾸미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지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활동이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레고 요리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만 데리고 선생님이 수박 꾸미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게 선생님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 아이 몇 명만 이렇게 빼고 하는 게 정말 가능하다고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 어떻게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아이를 놔두고 일부만 데리고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 아이가 소외당한 것 같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뭔가 빼놓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다양한 경험을 아이한테 해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그 다양한 경험에서 배제되는 것 같다? 뭔가 배움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선생님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놀이를 허용해 주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이가 지금 꼭 선생님이 준비한 이 수박 꾸미기 놀이를 해야만 이 아이는 배움이 있을까요? 지금 이 아이는 배움이 없나요? 그냥 무의미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 아이의 놀이를 관찰해 보면 이 아이는 자기가 하는 레고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또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꼭 교사가 하는 활동만 해야만 이 경험이나 배움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활동을 만약에 아이를 이끌어다가 지금 아이가 흥미가 없잖아요. 수박 꾸미기에는. 그런데 이 아이를 억지로 가져다가 수박 꾸미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수박 꾸미기에 잘 참여할까요? 그냥 수박에다 그냥 몇 번 색칠만 그냥 끄적끄적 조금 하고 선생님 저 다 했어요. 저 레고 놀이 해도 돼요? 라고 하겠죠. 이 아이는. 이 놀이 자체에 흥미가 없으니까요. 이 아이를 억지로 이끈다고 해서 선생님이 생각했던 원하는 그런 배움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흥미나 놀이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꼭 집단활동, 대집단 활동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활동을 다 같이 해야만 아이들의 배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놀이 자체를 하나씩 하나씩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대집단 활동보다는 소집단 또는 개별 활동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이들의 흥미를 또 존중해 주기 때문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소집단이 안 하게 되면 대집단이 아니라 소집단이나 개별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선생님이 바로 실천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 부분이 선생님 마음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무 어려워요. 몇 명을 빼고 그냥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이 느끼신다면 그 선생님들은 지금은 그 아이들에게 다시 제안해 볼 수 있죠. 우리 이 수박 꾸미기 활동하고 선생님이 충분히 시간 줄 테니까 내고 놀이를 해보면 어떨까? 라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제안할 수도 있고 활동을 또 같이 해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것도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다시 한번 PPT로 돌아가 볼게요.